사신의 칼 한 번이 어떻게 전쟁 명분이 됐을까요? 기원전 109년 서파가 고조선 장수를 죽였어요. 그 공은 벼슬이 됐고 곧 사신의 죽음으로 돌아왔죠. 오늘 이야기는 기록의 한쪽 목소리에서 시작합니다. 한나라는 사신을 보냈고 우거 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돌아가는 길 강가에서 갑자기 터졌습니다. 비왕장은 고조선 쪽 호송 책임자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고조선 쪽 기록은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과 해석을 나눠 봐야 합니다. 먼저 기록에 실제로 남은 줄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타기의 조선열전은 한나라 시각으로 사건을 전합니다. 그 기록에서 서파는 한나라가 보낸 사신입니다. 임무는 우거 왕을 압박해 한 뜻을 따르게 하는 일이었죠. 우거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섭은 막혔습니다. 사신 일행은 결국 빈손으로 국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록은 이때 비왕장이 서파를 배웅했다고 말합니다. 비왕장은 사람 이름인지 관직인지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고조선 쪽 높은 인물이 죽었다는 점입니다. 서파는 강을 건너기 전 그를 찔러 죽였다고 기록됩니다. 그 장면의 이유와 말다툼은 기록에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 빈칸 때문에 사건 책임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한나라 기록은 서파가 장수를 죽였다고만 밀고 갑니다. 그 뒤 서파는 요동 동부도위에 임명됐습니다. 도의는 변경 군사와 치안을 맡는 실무 자리였어요. 곧 고조선은 서파를 공격해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한나라는 이 죽음을 전쟁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서의 비교적 또렷한 사건의 뼈대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는 배경을 봐야 합니다. 고조선은 한나라 동북 변경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길을 누가 잡느냐가 문제였죠. 한나라는 주변 세력이 직접 조공하길 원했습니다. 고조선은 그 길목에서 중간 장벽처럼 서 있었고요. 이 갈등은 서파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군 남녀의 이탈도 한나라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변 세력의 흔들림은 우거 왕에게 압박이 됐죠. 한무제는 이 시기 사방으로 군사력을 넓혔습니다. 북쪽 흉노와 싸우며 변경 통제를 강하게 밀었어요. 동쪽 고조선도 그 눈앞에 큰 과제가 됐습니다. 고조선 입장에서는 길을 내주면 힘이 빠질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신의 요구는 외교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기록은 우거 왕이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한나라가 원한 답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서파는 실패한 사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실패보고 대신 서파는 죽인 장수의 공을 들고 갔죠. 충격적인 건 한나라는 그 행동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동 동부도이라는 변경 벼슬을 내렸습니다. 한나라 눈에는 그가 국경에 체면을 세운 셈이었죠. 고조선 입장에서는 사신이 책임자를 죽인 사건입니다. 외교사절이 칼을 쓰면 말의 길은 끊어집니다. 서파의 새 직책은 고조선 국경을 더 자극했습니다. 기록은 고조선이 그를 원망했다고 짧게 전합니다. 그리고 공격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실행됐습니다. 서파는 이번에는 사신이 아니라 변경 관리였습니다. 고조선의 칼은 한나라 관리의 죽음이 됐습니다. 한 무제에게는 기다리던 명분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늘 힘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관리 죽였다는 말은 강한 구실이었죠. 하지만 그 앞에는 서파가 먼저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제 사건 진행을 시간순으로 다시 좁혀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한나라가 사신을 보내는 순간입니다. 사신은 말로 해결하러 가지만 뒤에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우거 왕은 요구를 듣고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조선은 길목을 지키는 힘을 포기할 수 없었죠. 교섭이 막히자 서파의 임무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실패가 그의 선택을 거칠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음속 이유는 기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장면은 강을 앞둔 호송 중 살해입니다. 비왕장이 왜 방심했는지 사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서파는 그를 죽이고 국경을 넘어 한쪽으로 돌아갔죠. 그가 가져간 건 평화의 답이 아니라 살해 보고였습니다. 한조정은 이 보고를 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그 결과 서파는 요동 동쪽 군사 책임자가 됩니다. 죽은 쪽에서 보면은 가해자가 국경을 맡은 셈입니다. 고조선의 보복은 그 구조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은 곧 한나라가 원하는 언어로 바뀝니다. 한 관리가 죽었다. 이 말이 전쟁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은 한 무제가 곧 군대를 보냈다고 이어집니다. 육군과 수군이 함께 움직인 큰 전쟁이었습니다. 사신 한 명의 죽음만으로 설명하기엔 규모가 컸죠. 그래서 명분과 목적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명분은 서파의 죽음, 목적은 동쪽 통제였습니다. 고조선은 그 길목에서 끝까지 버틴 나라였고요. 이 버팀은 우리 역사에서 오래 기억될 장면입니다. 미스터리는 여기서 더 커집니다. 누가 먼저 흔들었을까요? 한나라 기록은 고조선의 보복을 앞세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비왕장의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앞뒤 순서는 전쟁 책임을 묻는 열쇠입니다. 타서가 침묵한 부분은 말다툼의 내용입니다. 서파가 왜 찔렀는지 기록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왕장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전해지지 않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기록된 결과까지입니다. 그 결과는 살해, 포상, 보복, 전쟁 순서였습니다. 이 순서 속에서 한나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골랐습니다. 고조선의 말이 남았다면은 그림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없는 기록을 만들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남은 기록의 방향을 의심하며 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서파의 칼은 명분이 됩니다. 이 빈칸을 따라가면 다음 전쟁의 얼굴이 보입니다. 결과는 기원전 109년의 대규모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는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고조선을 압박했죠. 고조선은 왕검성을 중심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큰 제국을 상대로 버틴 시간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힘의 차이보다 버티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결국 전쟁은 고조선 내부 균열까지 불러왔습니다. 왕검성의 마지막 과정은 다음 흐름에서 더 커집니다. 오늘 핵심은 전쟁이 갑자기 떨어진 번개가 아니란 점입니다. 교섭 실패와 살해, 보복이 차례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그중 자신에게 맞는 장면을 붙잡았죠. 전쟁 명분은 사실 위에 만들어진 정치 언어입니다. 사실은 서파가 죽었다는 것, 그 전엔 그가 죽였다는 것, 정치는 뒤에 죽음만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읽기는 앞의 죽음까지 되살려보는 일입니다. 그래야 고조선의 선택도 단순 반항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과 권한을 지키려다 제국과 충돌했습니다. 한나라는 동쪽 질서를 직접 잡으려 했습니다. 두 목표가 부딪힌 자리에서 서파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작은 칼끝처럼 보였지만 배경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줄 기록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서파는 사신이었지만 결국 전쟁의 반가소해가 됐습니다. 그는 외교를 맡았지만 실패 뒤 칼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한나라 안에서 상의되었습니다. 같은 선택은 고조선 안에서 원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행동이 두 나라에서 반대로 읽혔죠. 서파가 죽자 한나라는 피해자의 자리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비왕장을 죽인 행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중 얼굴이 서파 사건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비왕장의 얼굴은 기록 속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그래도 그의 죽음은 전쟁 명분의 앞장을 차지합니다. 우거 왕은 이 압박 속에서도 쉽게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버팀은 고조선의 자율성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한 무제는 그 버팀을 제국 질서의 빈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서파 사건은 개인 사고가 아니라 제국 문제였습니다. 이 인물들을 따라가면 다음 황제의 결정이 보입니다. 이제 기록의 한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파와 비왕장의 죽음은 사서에 남았습니다. 둘째, 말다툼의 내용과 속마음은 남지 않았습니다. 셋째, 고조선 쪽 반론 문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 기록을 곧이 곧대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꾸며낼 수도 없습니다. 남은 사실의 순서를 붙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순서는 서파의 칼에서 한 무제의 군대까지 이어집니다. 한 줄의 사건이 전쟁 명분으로 커지는 과정이죠. 고조선은 그 명분 뒤에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다음 편은 한 무제가 왜 고조선을 겨눴는지입니다.
더 큰 균열은 사신의 죽음 뒤에서 드러납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맞습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판단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서파의 칼끝은 그렇게 다음 전쟁으로 이어집니다.